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맡은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당에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는데 제 예.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한국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은 꼭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꼭 이겨야 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절박감 가지고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도정을 펼치면서 실력과 그 추진력을 인정받은 분 아닌가요? 예. 이 몇몇 장면들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죠.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이 있고요. 또 뭐 계곡 도점을 정리하는 모습, 또 지역 화폐, 채무 힐링 센터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추진력이 있고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정신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그 속에서 우리 사회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강한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드려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이 지사와 늘 같은 스탠스였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근데 네. 이게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100분 만에 국민의힘에서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한 이틀 지나고서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저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런 합의를 왜 하게 됐냐면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온 우리 국민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이렇게 거쳐온 분들의 지원 성격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드리면 결국 그거는 가장 손실을 많이 본 지역 골목에 있는 가영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합의가 됐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 80%가 아니라 이제 전 국민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뭐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은 계속 직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런 합의도 있었고 또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 그런 결정을 가지고 당정이 다시 잘 협의하면서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좀 두고 보고요. 자,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의원 각 캠프 또 후보자들끼리도 신경전이 좀 대단한데 네. 이렇게 가면 경선 후유증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예. 각 캠프들이 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거티브가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렇게 격렬해지다 보면 네거티브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금도가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서로의 힘을 빼서는 안 되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과도하게 해서 누구 한 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네거티브는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예. 이런 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당이 앞으로 본선 경쟁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쟁 끝나면 한 팀으로 묶여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선거인데 우리가 자제해가면서 원팀으로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허위 비방은 자제해 주기를 저는 당부에 말씀드리고요. 마침 그 이낙연 전 대표가 3대 원칙 6대 실천 예. 방안 이렇게 해서 인신 비방 자제하자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예.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 캠프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캠프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지사가 이제 사이다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초반에 이재명 캠프가 조금 전략을 잘못 잡았고 우왕좌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 의원님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는 어떻게 정립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기대도 되는 겁니까? 정립해야죠. 그 예비 경선에서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이 소극적인 면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정책과 비전은 이재명 다음으로 승부하고 태도는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정책은 새로운 대전하는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낼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는지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본 경선에서는 후보들이 정책 역량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실 때 이재명 후보의 그 강점인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다 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선 대책을 잘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고무적이고 이제는 2강 1중이 아니고 3강 체제고 뭐 이번 달에는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경선을 해봐야죠. 예. 아무튼 이낙연 지사의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잃었던 지지를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이게 그 새로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성과 또 사회개혁의 방향 흔들림 없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저는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대비를 잘 해나가면 당내 경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구를 찾아서 좀 문제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대구 이외 지역을 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쌓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분이 이제 요즘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이제 보면서 정말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이구나. 심지어는 일주일에 120시간 뭐 이런 얘기까지를 꺼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그걸 5일 근무제로 보면 24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24시간씩 5일 동안 꼬박 일하고 이틀 쉬게 되는데 그 24시간 꼬박 일하면 그러면 쉬는 날 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노동 문제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이 대구에 가서 지역주의랄까?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데 의지하는 듯한 모습,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씀인데 지금 뭐 몇몇 정치 전문가들은 중도 사퇴 가능성도 벌써 언급하더라고요. 의원님도 혹시 거기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동안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 본인은 준비한다고 꽤 노력을 했고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었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총장 하는 과정을 대선 준비하는 과정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예. 느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중도 사퇴까지 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 아까 윤 총장 얘기하면서 지역 이야기했으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예안을 비하했다가 어제 예안 유림들 찾아서 사과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재명 캠프 측 대응이 너무 좀 느슨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경북 안동 그 예안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판단하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폄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몹시 화가 났고, 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의 판단 속에 있는 것이지, 본인 후보가 나서서 예. 그 지역 분들에게 후보의 어떤 감정이나 후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경북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경선 후유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셨던 세 분, 한 분은 뭐 당대표가 됐고, 나머지 두 분 중에 홍영표 의원은 정세균 지지, 또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지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지막까지 소위 말하는 원팀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너무 치고받게 하다 보면 또 지지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생기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원팀을 만들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 그 캠프를 지지하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께서도 그런 그 판단들은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자제하고 결국은 원팀으로 돼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이 이 지사에게 뭐 적통 후보가 아니라든가 혹은 문재인 정부 계승이 아니라 이재명 1기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적통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후단협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예. 그 후단협이라는 분들이 당시 적통을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의 적통, 민주당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분이 예.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권위주의 청산,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민주당스러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승리하기 시작해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움, 그 지지를 받아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누가 더 당에 오래 있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전환적 상황에서 전환적 성장의 길을 잘 만들어내는 일, 기득권 산업에 있어서도 기득권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전환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실력을 갖춘 분, 또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과 성과를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시대 정신에 맞고 민주당이 그런 사회를 개혁해가는 시대 정신에 맞는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적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적 상황, 당의 위기적 상황에서는 그런 시대적 상황, 시대 정신에 누가 더 맞는가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선택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아닌 적통 이야기를 꺼내서 마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